이 영상은 AMD 라이젠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비스입니다. 오늘은 라이젠에서 제게 박스를 하나 보내줬는데요. 들어보니까 꽤 묵직한 것이 뭔가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AMD 라이젠 컨텐츠 5번째, 바로 라이젠 PC 조립이에요. 요새 라이젠이 경쟁사 대비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새로운 컴퓨터를 라이젠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저도 부품만 업그레이드 했지 아예 라이젠으로만 시스템을 만들어 빌드업을 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받은 제품의 박스를 열었을 때 제일 눈에 띈 것은 바로 라디온의 5500XT 그래픽카드였어요. 저는 당연히 N사의 그래픽카드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AMD의 그래픽카드는 사실 처음입니다. 어쨌든 여튼 저튼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품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라이젠 3600부터 5500XT까지 이루어진 부품들로만 살펴본다면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성능 게이밍 머신의 수준은 아니지만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는 게임은 FHD 환경에서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QHD나 4K 환경의 게임까지는 무리겠지만 FHD 환경의 게임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급형 사양이라는 거죠. 여튼 이번 컴퓨터를 조립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1, 2년 전에 같은 가격으로 조립할 수 있었던 컴퓨터의 성능보다 동일 가격 대비 성능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지만 아마도 라이젠 CPU가 젠 아키텍처로 넘어가면서 성능과 코어스에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죠? 그럼 이번 시스템에 사용된 부품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CPU, 라이젠 3600의 경우 6코어 12스레드로 베이스 3.6, 부스트 4.2GHz를 지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 특히 FHD 게이밍 환경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자한 가격에 가장 정직한 성능을 보여주는 CPU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CPU라는 거죠. 비슷한 가격대의 9600KF보다 가격 차이도 크지 않고, 근데 논리 스레드는 2배, 게이밍 성능은 1% 로우에서는 3600이 더 앞서는 편이고, 평균 프레임은 약 7에서 8%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면 뭐 별 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예요. 추가로 최근 컴퓨터 환경이 다중 코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AMD의 경우 소켓 규격이 일정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차세대 CPU로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점을 꼽는다면 분명 가성비로 씹어먹을 수준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역시 AMD의 그래픽카드인 5500XT의 경우 새로운 아키텍처 RDNA와 7나노미터 공정, DDR6 메모리로 무장을 하고 최근에 출시된 그래픽카드인데요. 기존 RX 570 대비 약 20%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해요. 새로운 공정과 아키텍처로 출시된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사의 GTX 1660이나 GTX 1660 슈퍼 대비 성능 차이는 벤치마크에 따라서 5에서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GTX 1660과의 가격 차이는 극적으로 크지 않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로지 게임만을 위한 컴퓨터를 만든다면 5500XT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앞서 천명한 대로 가성비를 따지는 시스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에이수스의 보드인 EXA320 게이밍의 경우 7만원 초반에 아주 저렴한 모드로 기본에 충실한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공격적인 램 오버클럭이나 CPU 오버클럭킹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PBO를 지원하고 국민 램 오버 정도는 충분히 지원하는 보드예요. 다만 고성능 메인보드가 가진 다양한 확장성이라든지 램이나 CPU의 오버를 위한 고성능 전원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메인보드가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을 갖춘 기본에 충실한 보드예요. 특히 마이크로 ATX 폼팩터라 컴퓨터 자체의 크기도 줄어들고요. 크루셜 램의 경우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사용하는 삼성의 시금치 램보다는 아주 조금 비싸지만 기본 동작 클럭이 3200MHz로 2133MHz인 다른 램에 비해 동작 클럭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시금치 램에 국민 오버가 있다고는 하나 초심자나 혹은 램 오버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수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 클럭이 3200MHz로 작동하는 크루셜 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수율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SSD인 MX500의 경우 역시 크루셜 제품인데요. 역시 이 녀석도 가성비가 괜찮은 녀석이에요. 저 또한 송출컴에서 보조 저장 장치로 MX500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저 자신에게도 친숙한 모델이고요. 다른 드림리스 모델이 가진 문제점도 없고 이미 시장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NVMe 저장 장치와 실체감 성능은 크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2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파워인데요. 80 플러스 인증을 받은 파워입니다. 제조사의 주장에 따르면 인증 이상의 효율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파워는 아무래도 무조건 저렴한 가격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상품을 쓰는 것이 좋아요. 미인증 제품이나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싸구려 부품을 쓴 파워의 경우 컴퓨터의 주요 부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파워로 컴퓨터 부품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 고생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본 경험도 한몫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성능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듈러 케이블을 쓰지 않았지만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는 충분한 파워예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진짜 색깔은 제 취향입니다. 제가 보유한 컴퓨터는 다 시커먼 검정색이기 때문에 처음 열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화사하고 예뻤기 때문이에요. 다크플래시사의 DLM21은 3개의 120mm 펜이 전면에 2개, 후면에 1개가 배치되어 통풍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전면부가 메쉬 타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 관리가 중요한 PC에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 ATX의 폼팩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매우 작으며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품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성능을 살펴봐야 되겠죠. 컴퓨터를 조립하고 나서 게임을 테스트해봤는데 테스트한 게임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Watch out! Danger there! 모든 게임은 FHD 환경의 울트라 옵션으로 세팅하여 사용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도 잘 나오고 게임 진행도 무리 없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수치를 보기 위해 울트라 옵션을 사용했지만 각 게임별로 국민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 결론은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선 게임 위주로만 본다면 하이엔드 유저에겐 다소 부족하겠지만 일반적인 엔드 유저에게는 어떤 게임이든지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프레임 정도의 목숨을 거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고사양으로 가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어울리는 게임 머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가 추천한 사양이 100% 옳은 사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사양을 참고하셔서 약간의 부품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성능과 관련된 가능성을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램 정도만 추가로 장착을 해준다면 평범한 유튜브 컨텐츠 제작이나 사진 편집 등에서 특별히 느리거나 성능 저하 없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영상도 이 컴퓨터로 편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게임과 멀티미디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느낀 AMD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트래비스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